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중국 기업 담당하고 있는 백승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새롭게 발표된 중국 전기차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 중국 전기차 판매량 추이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얼마 전에 발표된 그 중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원래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이 2020년까지만 지급이 되고 완전 철폐되는 거였는데, 시장 예상했던 대로 2022년까지 연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정책 중에 새롭게 이번에 바뀐 거는, 이전에는 전기차 판매가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 전기차 판매가가 30만 위안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세 같은 경우도 원래 2020년 올해 폐지되는 거였는데 이것도 2022년까지 연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원래 구매세 면제 대상이 일부 차량에 좀 제한을 했었었는데 이거를 전체 전기차로 좀 대상을 확대를 했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전년 대비 10%, 20%, 30% 이렇게 보조금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2019년 하반기, 작년 하반기에 전기차를 전년비 50% 대폭 삭감했던 거와 대비해서는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축소폭이 전년 대비 상당히 완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조금 지급 최소 주행거리는 2019년 250km였는데 올해 300km로 상향 조정을 했고, 그렇게 되면서 현재는 주행거리가 300km 이상인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지급 대상의 판매가가 30만 위안 이하로 제한이 되었고, 단 배터리 분리가 가능한 비일체형 전기차의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니오와 같은 업체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니오의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서 이제 시사점은 이미 작년 하반기에 차량당 보조금 지급 규모가 2.5만 위안으로 이미 큰 폭 축소됐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전년 대비 축소폭은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이미 작년에 많이 축소가 되어서 전기차 판매량이 의미 있게 반등하는 것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부가 그 내연차 번호판을 제한하는 이런 구매 제한 정책을 좀 완화해주고, 또 노후 차량을 교체 지원하는 이런 내연차 중심으로 경기 부양책을 많이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차가 좀 많이 위축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 정책을 좀 많이 전년 대비 완화해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주목하실 부분은 전기차 판매가를 30만 위안 이하로 가격을 제한을 하면서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를 했고요. 원래 테슬라 중국에서 판매가가 30만 위안 이상이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좀 30만 위안 이하대로 가격을 인하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기존에 이제 BYD 같은 20만 위안에서 30만 위안대의 가격대에 중국 로컬 전기차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테슬라와 직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그런 로컬 업체들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먼저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경우는 4월에 143만 대를 판매하면서 전년비 마이너스 6% 감소했는데 전월비 대비해서는 37%로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2월에 전년비 79% 감소했고 3월에 43% 감소한 것 대비해서는 올해 4월에 좀 많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량 대비해서 올해 4월 판매량이 거의 86% 수준까지 회복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전년비 33%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올해 3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41% 감소한 것 대비 좀 감소폭은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올해 5월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좀 영업일수가 2일 정도 적고, 그리고 작년 6월 같은 경우가 특히 기저가 높았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국 자동차 수요가 회복되는 부분은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금 상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의 30만 위안 이상의 고급 승용차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4월에도 전년비 플러스 16% 증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전기차 쪽 판매량 보시면 올해 4월에 6만 대를 팔았고 전년 대비 30% 감소를 했지만 전월 대비 역시 13% 정도로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올해 2월에 전년비 69% 감소했었고 3월에 49% 감소한 것을 감안을 하시면 전월 대비 좀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저유가 이슈 외에도 중국 내연차 구매 제한 정책을 계속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올해와 내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해서 전기차 출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구매 관망세가 좀 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 1분기까지도 굉장히 전기차를 잘 팔고 있습니다. 2019년만 해도 이제 테슬라가 점유율이 5%였고 BYD가 20%로 1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북경자동차랑 지리자동차가 있었고, 근데 올해 1분기 시장 점유율 보시면 테슬라가 점유율 14%로 굉장히 많이 점유율을 확보한 상태고요. 그리고 BYD는 19%로 그래도 점유율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굉장히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이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올해 모델 3 4월 중 판매량이 3,635대를 팔았는데요.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벌써 2만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상해 공장에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연료 전지를 포함한 전기차의 일관 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생산 캐파 같은 경우도 상해 공장이 기존에 이제 한 주당 3,000대 생산이 가능했고 연간 15만 대 생산이 가능했었는데, 그게 이제 캐파가 4,000대, 한 주당 4,000대 생산이 가능해지고 연간 20만 대까지 캐파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상황 터지기 직전 상황까지만 보셔도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상해 공장 포함한 중국에서 캐파가 확대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로컬 최대 경쟁사인 BYD에 대한 시사점은 이번 2020년 새롭게 보조금 정책이 발표되면서 테슬라가 판매가를 27만 위안까지 인하를 했고, 그렇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YD는 테슬라와 비슷한 가격대에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지금 올해 1분기까지는 거의 점유율을 잘 지켰지만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BYD의 좀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출시 예정인 LFP 블레이드 배터리 탑재된 순수 전기차 모델 한이 이제 BYD에서 출시할 예정인데, 이 모델 한의 신차 효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 전기차 시장 구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내연차 구매 제한 도시가 있는 도시에서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연차 구매 제한 도시에서 중국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37%가 판매되고 있고, 나머지 일반 도시에서는 이제 63%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40% 가까운 전기차가 거의 내연차 구매 제한 도시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그림 보시면 지금 중국에서 내연차 번호판 발급 제한하는 이 구매 제한 정책을 하고 있는 도시가 총 6개 도시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북경, 상해, 광주, 항주, 심천, 천진 이렇게 6개 도시를 보시면 대부분 내연차 판매량 비중보다 전기차 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 높은 상황이고, 북경을 제외한 5개 이 구매 제한 도시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 발급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개 도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거의 37%를 차지하고 있고, 내연차 판매량 비중인 16%를 거의 2배 이상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전기차 침투 같은 경우도 현재 12%인데 중국 평균이 4.7%인 거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수준이고, 하지만 중국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중국 전체 전기차 침투율을 25%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구매 제한 도시를 포함해서 중국 전체 도시에서 전기차 성장 여력이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2019년까지 작년에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비 마이너스 4%를 기록을 했고요. 이유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2019년 하반기에 전기차 보조금이 전년비 50% 크게 축소가 됐었고, 그리고 내연 자동차 쪽에서도 중국 정부가 정책을 구매 제한 완화해주는 쪽으로 좀 정책들 많이 내놓으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보조금을 전년비 50% 축소한 거는 과거 3차례 보조금 축소 폭 중에서 가장 큰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과 18년에 전년비 20%를 축소를 했었고, 이제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었던 것이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짧은 이제 소형이나 경차들의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작년 12월에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2025년까지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연간 판매량 비중을 2019년 4.7%에서 2025년 25%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목표를 제시한 상황이고, 2025년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2,500만 대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전기차 침투율을 보수적으로 20%까지만 달성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2025년까지 연평균 27%씩 성장이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외형 같은 경우는 꾸준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 안에서 물론 어떤 업체들이 점유율을 가져가고 잘할 수 있을지는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잘 지켜봐야겠지만, 전반적인 외형 성장 추세는 계속 중장기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